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날 총독이라 생각하는 아시아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는 실질적으로 공장을 가지고 막 뭔가를 제조하는 업무를 하지 않아요. 실리콘밸리의 회사들은 대부분 오피스만 가지고 있고 입사하면 노트북만 딸랑 줍니다. 그걸로 논문 읽고 그 엔지니어링 서적 같은 거 좀 보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특허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뭔가 설계 소프트웨어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 산업들이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기반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힘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머리로만, 그러니까 그 머리 굴려가지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 그렇게 한 다음에 특허를 다 걸어놓고 설계도를 다 만든 다음에 이제 그거를 몇백만 개 만드는 거는 이제 다 외국의 값싼 곳을 하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찾다 보면은 항상 아시아예요. 뭐 한국 아니면 대만, 중국, 동남아 뭐 이렇게 하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큰 순서도 짜는 것만 미국에서 하고 막 짜잘하게 그거를 아주 그러니까 잘게 디테일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를 하나하나 코딩에 넣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아시아 하청이에요. 그러니까 큰 설계도의 순서도,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순서도만 짜고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무슨 스마트폰 앱을 만든다고 쳐봐요. 그럼 그 아이디어만 미국에서 다 만들어내고 그거를 실제로 뭐 예를 들면 화면을 캡처하는 거 뭐 그런 거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알고리즘이잖아요. 화면에 있는 거를 뭐 프린트하는 거 이런 건 다 알려져 있는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럼 뭐 진짜 프린트 기능을 넣는 거, 스크린 캡처 기능을 넣는 거 이런 거는 다 디테일한 코딩은 다 아시아 하청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실제로 하는 일은 다 뭐냐면 그 지식을 다루는 일이에요. 지식을 다루는. 그러니까 사실 식민지 시대는 끝났어요. 근데 과거에 뭐 예를 들면 영국의 식민지, 뭐 대항해 시대에 뭐 영국이 막 전 세계에 세웠던 식민지처럼 무슨 영국 무슨 동인도 회사 같은 그런 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리콘밸리는. 그러니까 생각을 만들어낸 다음에 전 세계가 따라가지 못하게 특허를 다 걸어버리고 그 특허를 상품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만 생산해내고 실제로 그걸 만드는 건 다 아시아 하청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미국을 굉장히 그 무슨 동인도 회사나 조선 총독부의 총독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시선으로 보일 수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저도 대기업 생활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미국 하청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컨퍼런스 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컨퍼런스 콜을 하면은 뭐 이렇게 설계도를 보내준 다음에 이거를 뭐 생산 들어가기 전에 뭐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로 만들어봐라. 뭐 샘플 1000개 만들어봐라 하면은 실험실에서 막 1000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000개 다 만들면 이제 그거를 테스트해봐라 하면서 뭐 정기적인 쇼크도 가해보고 막 열도 가해보고 막 망치로도 때려보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실험 결과를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실리콘밸리에서 뭔가 그거를 더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진짜 얄미워요. 저는 막 1000개 실험해가지고 보내줬는데 그 결과 보더니 이렇게 봐요. 2000개만 더 합시다. 그래서 2000개만 더 하고 지금 1000개 샘플은 5V 스트레스를 줘봤군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럼 이번에는 6V를 한번 줘보죠. 자, 또 1000개 만든 다음에 6V를 가해보세요. 그리고 회로가 몇 개 파괴되는지 보고하세요 하면은 물론 저도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한국 대기업에 있을 때 제가 그걸 또 고졸 사원들한테 시켰어요. 그거를 또 만드는 걸 실제로 납땜해가지고 만드는 거 막 그런 거는 고졸 사원들한테 시켜요. 그럼 저는 이제 그들이 다 하면 이제
그 샘플을 다 가져다가 이제 테스트를 또 고졸 사원한테 시키고 불량 난 거를 다 이제 몇 개 났는지 다 계산해 가지고 불량 났다고 한 샘플을 이제 그 현미경에서 엔지니어가 이제 보는 거죠. 어디 회로가 터졌나 뭐 이런 거죠. 그지만 되게 짜증나요. 막 1000개씩 2000개씩 해야 되니까. 그럼 고졸 사원들은 진짜 힘들었겠죠. 그거 막 다 만들어내고. 근데 어쨌든 제가 한국에서 대기업 다닐 때 실리콘밸리 사람들 되게 미워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다 보내주면은 꼭 그 다음 주에 또 결과 보고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럼 이번에 한번 7볼트로 해봅시다. 막 이래요. 그럼 진짜 열받아요. 7볼트로 3000개만 더 해봅시다. 막 그거 진짜 열받아요. 아시겠죠? 그 감정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실리콘밸리 사람들 좀 미워했었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주댕이를 털어가지고 돈 벌어먹는 놈들 하면서 되게 미워했어요. 근데 그 회사 연봉을 인터넷에 치면은 한국 최고의 대기업 연봉보다 막 2배 이상 받아. 그러니까 너무 열받는 거야. 나는 막 그거 실리콘밸리 애들이 시킨 거 하려고 금요일날 막 밤 12시까지 막 일하고 토요일도 막 출근하기 싫은데 실험실 출근해야 되는데 진짜 짜증나는데 그걸 가만히 앉아가지고 실리콘밸리 애들이 항상 그 우리가 한 결과를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면 딱 보고 있다가 다음 주에는 1000개만 더 해봅시다. 0.5V 추가해서 1000개만 더 해봅시다. 그럼 진짜 열받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한국 대기업에 있다가 과로로 2번이나 쓰러졌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금요일날 막 밤 12시까지 일하고 토요일날 아침 일찍 출근하고 또 토요일날 하루 종일 일하면 쓰러집니다. 제가 2번 쓰러졌다니까 한국 대기업에서.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저도 한국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당연히 미국에서 배운 것들을 한국을 위해서 쓴다는 거는 보람찬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과로로 2번이 쓰러졌는데 첫 번째 쓰러졌을 때는 허리에 큰 통증이 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좀 물리치료 받고 마사지 받으니까 괜찮아졌는데 제가 한국 대기업에서 야근하다가 2번째 쓰러졌을 때는 전 정말 무서웠어요. 왜냐면 한쪽 다리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한쪽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건 정말 큰 신경의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리치료 받으면서 느낀 거는 이렇게 살다가는 건강이 위태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바로 사표를 쓰고 미국으로 와가지고 미국 회사 면접이 붙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온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실리콘밸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맨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그 특허만 맨날 특허랑 설계도 아이디어 이런 거 맨날 생각해내는 잔머리만 맨날 쓰고 있어요. 잔머리만 막 쓴 다음에 이제 설계도가 다 완성이 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예전에 미워했던 그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링 했던 것처럼 저도 하청업체를 구해요. 그래서 아시아의 설계도면은 아시아가 아니라 사실 전 세계에 보내죠. 전 세계에 보내면은 대부분 원가는 아시아에서 만들어져요. 왜냐면 유럽은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000번 실험해 주는데 얼마 이렇게 딱 견적이 나오는데 그 제일 싼 게 한국이랑 대만이랑 중국 동남아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만이 가성비가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에다 하면은 중국은 가격은 싼데 이 퀄리티가 좀 떨어져요. 동남아는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고 대만하고 한국이 딱이에요. 일본은 너무 비싸요. 일본은 진짜 너무 비싸요. 가격이 한국의 거의 2배예요 항상. 그러니까 대만 아니면 한국인데 대만이랑 한국이 딱 가성비가 딱 나오는데 항상 대만이 한국이 부르는 가격보다 10% 20% 항상 싸요. 그러면서 그 납기일은 항상 1주일이나 2주 정도 빨라요. 그러니까 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대만 사람들이 진짜 야근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대만을 선정을 해요. 대만을 선정하고 뭐 그런 식으로 아시아나 동남아 뭐 한국 뭐 일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답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제가 설계도 만든 거를 샘플 1000개를 만들자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켜봐서 안 켜지는 불량이 처음에 나타납니다. 뭐 1000개 중에 5% 불량을 나오겠죠. 그러면은 불량 샘플의 원인을 분석하다 보면 왜 불량 나는지를 알게 돼요. 아, 내가 어떠한 부품을 너무 두껍게 해가지고 거기서 좀 문제가 생겼구나. 아니면 너무 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구나. 딱 답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조건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또 그런
주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2000개만 더 만들어 보자. 자, 컴퓨터 칩 2000개만 더 만들어 봅시다 하고 이번에는 좀 다른 조건을 줘보는 거죠. 뭐 정상 조건보다 조금 가혹한 조건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이런 걸 항상 하는 거예요. 3000번, 4000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저도 예전에 그런 사람들 되게 미워했거든요. 사실 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속된 말로 하면 이 주댕이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주댕이랑 이 잔머리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내가 3000번 실험하면 얼마나 힘든데요. 주말에 집에도 못 가고 그 3000번 실험하려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 말로 그냥 이렇게 말로 입을 터는 거죠. 3000개만 더 해봅시다. 지난번에 뭐 이렇게 100도 환경에서 5V를 가해봤는데 이번에는 90도 온도에서 4V를 가해봅시다. 뭐 이런 계속 이렇게 노가다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 데이터가 축적되면은 무슨 파라미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컴퓨터 칩이 열에 취약하구나, 이 컴퓨터 칩이 전압에 취약하구나, 이렇게 딱 뭔가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다음 설계를 굉장히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학교에서는 막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론을 배우지만 이 엔지니어링이란 거는 실제로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노가다를 미국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이렇게 속된 말로 주댕이 털어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제 위에 임원이 제가 이렇게 실험한 중간 결과에 되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되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근데 이렇게 위에 임원도 엔지니어 출신이라서 저한테 이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럼 이 컴퓨터 칩이 지금 자네가 말한 조건으로 작동이 된다면은 이건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도 팔아먹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에도 쓸 수 있지만 이 정도로 작동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거는 슈퍼컴퓨터나 아니면 뭔가 이게 이렇게 자동차 같은 그런 데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은 저는 이제 이게 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자동차 안이라는 굉장히 가혹한 환경, 이 환경에서도 이 칩이 잘 작동하는지가 또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슈퍼컴퓨터가 그 작동하는 그런 아주 가혹한 환경, 아주 높은 열에서 그 아주 하이 퍼포먼스로 작동하잖아요, 슈퍼컴퓨터. 그런 환경에서도 이 칩이 제대로 켜질까? 요런 어떤 걸 해보려면 이 또 노가다를 해봐야 되는 거야. 기존의 나의 설계, 일반적인 컴퓨팅 환경으로 설계된 부품이지만 이 가혹 조건에서 작동이 하는지 이것도 실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아이디어가 있지만 요 1000번, 2000번, 3000번 실험하는 건 내가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다 알고 있는, 저는 이 조건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모든 컴퓨터의 환경, 뭐 노트북에서 켜지는 환경, 슈퍼컴퓨터에서 켜지는 환경, 데스크탑에서 켜지는 환경, 스마트폰에서 켜지는 환경, 자동차, 뭐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켜지는 환경, 이 모든 환경이 있잖아요, 조건. 그거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맨날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 조건에서 켜지는지 뭐 1000번 샘플 만들어보고 1000번 켜보고 2000번 샘플 만들어보고 2000번 켜보고는 내가 안 한다는 거죠. 그거 내가 하면 낭비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실리콘밸리 박사가 실험실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칩 조립 1000개 해가지고 그 1000번 켜보고 안 켜보고 이거 하고 있으면 시간 낭비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대학교 혹은 전문대 정도 나온 사람한테, 인건비 싼 아시아의 전문대나 4년제 정도 나온 사람한테, 사실 4년제도 필요 없어요. 전문대 정도 나온 사람한테 인건비 싸니까 주고 1000번, 2000번 해보라고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가성비가, 그게 기업은 이제 이윤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그 비즈니스적인 선택인데, 사실 이 환경 속에서
사실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 아시아에 계신 분이 맨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뭔가 굉장히 그 아이디어와 뭔가 내가 설계한 것들이 실제로 전 세계를 움직이고 뭐 그런 보람들이 있는데, 그 아시아에 계신 분은 내가 준 설계대로 그대로 만드는 것만 하는 거예요. 집에도 못 가고 맨날, 그래서 뭐 맨날 똑같은 거 1000번 만들어보고 2000번 만들어보고 3000번 만들어보고, 그 맨날 하는 실험이 되게 지루해. 내가 봐도 지루해. 뭐냐면 그냥 전압 가해서 킨다. 켜지면 O예요. 켜지면 O. 그 다음에 안 켜지면 X예요. X. OX 맨날 그 노트에다가 뭐 스프레드 시트 같은 데다가 뭐 적겠죠. 그래가지고 그 1000번 하고 있는 거야. 1000번, 2000번, 3000번. 얼마나 진짜 생각만 해도 지루하다. 근데 그거를 미국에서 하면 손해기 때문에 그 전 세계 싼 공장에다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싼 공장 찾다 보면 항상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같은 아시아인이잖아. 나도 아시아인이고 그 사람도 아시아인인데, 뭐 그냥 지금 딱 그냥 뭐 일제 시대 때 나는 일본군 장교고 뭐 그 사람은 뭐 조선인 소장농 같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진짜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그런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는 것 같아. 미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미워했었거든요. 저도 미워했어요. 예전에 막 어떤 사람이 주댕이 털어가지고 막 2000번 해봐라 해가지고 다 해놓으면은 이번에는 3000번 해보자 그러면 진짜 얄미워요.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고. 그리고 나는 회사에서 쥐꼬리만큼 월급 받는데, 그리고 나한테 일 시켜가지고 그 사람은 그거 해가지고 팔아먹어가지고 연봉이 그냥 막 어마어마한 연봉 버는데, 그러니까 사실 열 받죠. 받아요. 근데 사실 미국이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뭐냐면 특허 중심적, 설계 중심적, 아이디어 중심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즉 특허의 중요성, 지적 자산의 중요성이 뭔지 알고 그것을 사업화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한국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한국이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돼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청받아서 그 반복적인 그 실험만 해주는 그런 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적인 그 역할과 국가적인 기술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오는 현상인데, 결국 이제 하는 일의 업 때문에 그 사람이 저를 좀 미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 그 사람이 1000번 실험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 1000번 실험했으면 저는 이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하고 매너 있게 얘기합니다. 정말 저 매너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에는 2000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 보고가 받았잖아요. 그럼 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3000번만 또 해봅시다. 이렇게 가면은 이제 그 사람이 계속 그 세상의 어떤 회사의 그런 업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고 저를 미워한다는 거죠. 돈이라도 좀 많이 주면 좋을 텐데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그 아시아의 하청업체에 돈을 많이 줍니다. 많이 주는데 그거를 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가 또 떼먹고 그 회사 돌아가는 데 쓰고, 그 회사의 사내 임금 정책에 맞춰서 그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대충 그 사람 얼마 받는지 알아요. 아시아의 그런 하청하는 대기업들이 이게 돈 얼마 못 받는 거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맨날 야근하고 일요일도 일하고 토요일도 일하고 막 그러니까 안타깝죠. 근데 사실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게 현실인데, 근데 미국은요, 이런 인건비마저도 줄이려고 이제 그런 실험 자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 이족 보행 로봇을 막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뭐 1000번 실험, 2000번 실험, 3000번 실험 다 해주고 있지만, 이제 몇십 년 후에는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가 있는 이족보행 휴머노이드가 이제 사람 대신 앉아가지고 1000개 조립해주고 테스트해주고 그런 세상이 올 거죠. 왜냐면 제가 그런 일을 시킬 때마다 그 사람이 제가 미워하고 있는 게 느껴지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는 로버트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고민돼요. 고민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 대기업을 다닐 때 저에게 이제 일을 가르쳐줬던 멘토라고 하죠. 뭐 사수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 개념으로 하면 사수가 있었어요. 백인 할아버지셨는데 저한테 항상 강조했어요. 네 앞에서는 웃고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를 항상 미워할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맨날 내가 시키는 게 막 진짜 그 사람이 내 노예도 아니고 그렇게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힘든 일을 여기 시켜야 되니까 저도 굉장히 고민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지만 그 사람도 힘들지만 또 하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또 그렇게 해야 그 국가가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 안 하면 그 사람은 뭐 농사 지어야죠. 뭐 땅 파가지고 뭐 벼 씨 뿌리고 벼 수확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전자제품 공장에서 이렇게 전자제품 1000개 조립해가지고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실험하는 게 훨씬 더 뭐랄까 돈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막 진짜 그런 관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거에 좀 약간 관심이 있어요. 그 일제 시대에 조선이 이제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그 일본의 총독들은 무슨 마음이었을까? 그 조선인들이 그렇게 고통받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인간으로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이 대영 제국의 그런 식민지를 관리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동인도 회사나 뭐 총독도 있잖아요. 뭐 대영 제국의 총독들.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해요. 식민지 시대는 끝났는데 이제 더 이상 식민지 시대는 아니지만 아직도 이렇게 특허라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사실 그런 비슷한 사회 구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조금 평소보다 조금 많은 실험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 평소에 같이 일하던 하청업체 그 직원이 내가 무슨 말을 시키면 못하겠습니다는 못해요. 왜냐면 못하겠습니다를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뭐 제가 그 사람을 해고하지 않아도 그 사람 회사에서 그 사람을 해고합니다. 뭐 내가 시킨 일을 못하겠다 하면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이제 갖다 주긴 하는데 그 저도 이렇게 미묘한 그 사람의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져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번 주에 1000번 하자고 했는데 다음 주에 한 2000번만 합시다 하면은 2000번이요. 예. 2000번. 예. 이런 이렇게 대화들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 저도 굉장히 고민돼요. 그렇다고 제가 진짜 막 무섭게 뭐 왜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말하세요. 다른 사람 시키면 되니까요. 다른 사람 시키면 됩니다. 뭐 싫어요? 예스에 노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너무 사람을 조금 무사하게 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분량만큼 그렇게 시켜야겠죠. 근데 세상이 또 그렇게 안 돼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충분히 아시아인 사람들이 충분히 잔 후에 충분히 놀 만큼 놀고 살짝만 일할 수 있는 분량으로 저도 주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주면은 이제 제 상사가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시킨 일은 언제까지 해야 돼? 요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다른 엔지니어랑 비교해 봤을 때 저는 그래도 굉장히 인간적인 편이거든요. 제 친구 중에 후진국에서 온 애가 있어요. 후진국에서 온 애가 있는데 얘가 이게 진짜 그 영주권이 너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언제라도 잘리면은 이제 자기네 나라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네 나라가 진짜 가난해요. 10만 원이면 온 가족이 한 달 먹고 사는 뭐 그런 나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잘릴까봐 너무
걱정하는 거야. 너무 늘 걱정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이 아시아 사람들을 정말 눈물이 쏙 나오게 갈고요. 그래서 제가 걔가 한번 컨퍼런스 콜 하는 거 한번 봤거든요. 와, 진짜 저는 그런 대우 받으면 눈물 날 것 같은데 막 이래요. 다음 주까지 1000개 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저쪽에서 막 1000개 막 해요.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는 1000개는 이제 그 다음 주가 되면 1000개는 이제 실험 삼아서 해본 거고, 이제 1000개 하는 걸 봤으니까 자 5000번 해봅시다.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저쪽에서 5000번은 막 무리입니다. 그러면 왜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으면 얘기하세요. 당신네 회사 임원한테 당신이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를 보고하면 되니까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쪽에서 덜컥 하잖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하면은 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0번 해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계속 밀려요. 막 너무 눈물 쏙 나오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그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미국에서 이 좋은 직장을 놓치면 이 자기네 나라 돌아가면은 한 달에 한국 돈으로 10만 원 가지고 막 온 가족이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실리콘밸리의 연봉이 이 사람에게는 이 자자손손 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거기 때문에 인생 역전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눈물 쏙 나오게 갈구는 제 동료가 있어요. 우리 옆에서 보면은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저런 사람은 되지 말자. 제가 몇 번 다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 널널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저쪽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저쪽에서 나를 진짜 무슨 동인도 회사의 총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은 약간 실리콘밸리 생활이 사실 그렇게 즐겁진 않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그 전 세계를 서플라이 체인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바로 미국의 좌파 사상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요거를 비판하는 게 이제 한국의 좌파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좌파들이 맨날 뭐 그러잖아요. 미국은 제국주의적이고 막 비판하잖아요. 특히 북한의 뭐든지 저런 애들 주체 사상 빠져 있는 애들이 뭐 제국주의적인 미국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을 막 비판하잖아요. 그쵸? 미국 사람들 막 비판할 때 이제 사실 그 한국의 좌파들이 비판하는 그 미국의 모습이 미국의 좌파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좌파가 좌파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전 세계를 서플라이 체인화하고 세계 정부를 만들고 세계를 장악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미국의 좌파예요. 아시겠죠? 그럼 미국의 우파는 어떻게 하냐? 미국의 우파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밖에 다른 나라의 일에 간섭을 하지 말자. 그리고 미국은 그냥 미국 영토나 잘 지키고 미국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자유, 미국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유시장 경제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미국 내국의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미국 밖의 사람들에게 미국의 영향력을 그다지 끼치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게 보수 우파 정신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반미 좌파들이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모습이 싫다면은 미국의 보수 우파를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또 좌파라고 미국의 보수 우파는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좌파와 우파 간에 항상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한국 좌파는 사상적으로는 미국 좌파가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미국 좌파를 또 지지해야 되는데 또 미국 좌파를 또 싫어해요. 한국 좌파들이. 또 반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좌파랑 한국 좌파랑 또 안 친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런 역학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한국 좌파들은 한국 좌파들이 미워하는 미국의 모습이 미국 좌파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좌파라고 좌파를 또 비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미국하고 항상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또 미국의 우파를 옹호하진 않고 막 이래요. 이렇게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기독교적인 미국의 보수 우파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실리콘밸리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실리콘밸리는 굉장히 이런 좌성향이거든요. 전 세계 정부를 만들고 세계를 서플라이 체인을 하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좌파들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로서 이제 관심이 있어서 온 거지만 실리콘밸리가 이렇게 반성경적이고 이런 피라미드를 만드는 구조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생활이 사실 그렇게 크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만간 저는 실리콘밸리를 뜨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실리콘밸리 저랑 잘 안 맞습니다. 저는 그냥 누군가 괴롭히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뭔가 연구할 수 있는 거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음 넥스트 레벨의 나의 커리어는 뭘 해야 될까 좀 고민 중에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기본적으로 그 동인도 회사나 조선 총독부의 모습을 매우 닮아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 구조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게 이게 좌파예요. 이게 우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배우는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좌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이 인문학 교육이 굉장히 좌파적인 거예요. 좌파 시선에서 우파를 비난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파 하면은 그 분배보단 성장을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세력이라고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리고 좌파는 성장보다 분배를 중요하고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좌파라고 배우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죠? 그게 좌파의 거짓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좌파는 이렇게 사회를 계층 구조,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고 이렇게 극단적인 이렇게 세계 정부를 만들고 이렇게 주종 관계를 만들고 이렇게 총독 이런 걸 만드는 이런 어떤 강압적인 상하 관계를 만드는 이런 사상이 반성경적인 좌파 진보예요. 아시겠죠? 이해 가셨나요? 그리고 보수 우파는 이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게 다른 민족들을 탄압하지 않고 다른 외국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하지 않고 그냥 미국 내국의 그 자유와 그 질서 그리고 도덕을 잘 지키자. 그리고 미국 안에서 자유시장 경제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자. 나는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게 보수 우파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아는 거랑 되게 다르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뭐 세계사나 한국에서 미국을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좌우가 뒤바뀌어가지고 그 미국을 크게 오해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의 이 세계 정부를 만드는 좌파 진보적인 분위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그것 때문에 이제 동양인인 제가 실리콘밸리에 살면서 같은 동양인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 안에 살고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저도 그 웃으면서 살고 싶은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허 중심적, 설계 중심적, 아이디어 중심적으로 미리 어떤 생각을 선점한 후에 그걸 가지고 전 세계가 따라올 수 없도록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번 후에 돈으로 이제 미국보다 못 살고 미국보다 더 가난한 나라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환경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공장 하나 없는 청정구역이면서 환경 규제까지 해요. 그러면 미국은 완전 유리하겠죠. 공장이 없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어떤 규제가 높아져도 미국은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지만 그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하청업체들은 오염수를 많이 이렇게 배출하기 때문에 그 숨통을 조여오면서 이 충성을 바칠 수밖에 없겠죠. 규제 좀 완화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죠? 이게 바로 좌파예요. 아시죠? 실리콘밸리 좌파의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좌파가 아니에요. 좌파 동네에 출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좌파 동네에 출근을 해서 좌파 회사에서 돈을 벌고 있을 뿐입니다. 돈을 벌고 있을 뿐인데 이제 그 안에서도 그 아주 많이 좌파인 또 비즈니스가 있어요. 막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는 아주 좌파죠. 아주 반기독교적인 좌파인데 그런 것까지는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아시겠죠? 인간의 막 뇌를 건드리는 아주 그런 좌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 기술 쪽에서만 종사하려고 매우 노력합니다. 나름 이제 덜 좌파인 테크놀로지에
가치 중립적인 테크놀로지에 제가 종사하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실리콘밸리 이런 분위기예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